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수요일에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아나운서 권재은입니다. 자, 휴일을 앞둔 우리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강하게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4거래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수급 3거래일 만에 들어왔는데요. 내일 휴일을 앞두고도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특별하게 2시간 동안 종목 상담 꼼꼼하게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4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채널 고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있었던 이슈들 점검해 보면서 금요일 시장 한번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시장 리플레이로 큰 형님이 돌아왔다라고 꼽아봤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강한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PPI가 잘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돌아오면서 기술주들이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강했고요. 엔비디아도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나가면서 국내 증시 반도체주들로도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왔는데요. 잠시 후에 이 시장 우호적인 환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핫했던 섹터도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역시나 이 반도체 투톱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하게 상승했던 것에 비하면 상승폭은 조금 미미하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에 삼성전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 넘는 상승폭 기록했고요. SK하이닉스도 2% 넘는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특히나 오늘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 강했습니다. HP, SP를 필두로 중소형 종목들 오늘 급등세 보여준 종목들 많았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신재생 꼽아봤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트럼프를 앞질렀다라는 소식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 강한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 더욱더 키워내더니 상한가 꽉 채워서 이렇게 마감했고요. 저희 어제 풍력 관련주로 동국 SNC 시간의 특징주로 짚어봤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오늘 16% 넘는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이 밖에도 SDN 같은 종목들이 5% 넘는 강세 움직임 실현했습니다. 마지막 특징 섹터는 바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섹터입니다. 클래시스의 상승폭은 오늘 조금 제한적이었습니다. 1%대 상승에 그쳤는데 지금은 톡신 전환 시기냐라는 그런 증권가의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왔었는데요. 휴젤과 파마 리서치를 탑픽 종목으로 꼽았더라고요. 오늘 휴젤이 2% 넘게 상승했고요. 파마 리서치도 실적 발표한 이래로 계속해서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7% 넘는 강세를 실현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섹터 골라봤는데요. 오늘 이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김덕호 대표 그리고 최진욱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좀 든든하게 시장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반도체를 빼놓고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외국인의 수급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최악은 끝났다라는 평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덕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도 계속해서 미증시에서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계속 잘 가고 있는데 국내 증시 이제 최악은 끝났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걸까요? 이 부분에 말씀에서는 네. 제가 월요일 날에도 잠깐 코멘트를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AI 사업이 돈이 안 되는데 이걸 왜 하느냐라는 질문에 충분히 답변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사업이 돈이 안 된다. 그럼 빅테크 기업들이 펀더멘탈적으로 투자가 불가능하다, 위축이 될 것이고 증설이 어려워질 것이고 HBM 관련주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이제 낭설들이 굉장히 많이 나돌았던 게 지난 한 달 동안의 이슈였습니다. IT에 대해서 버블이다 혹은 이제 과열이다라는 목소리는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주가가 이제 한 달 정도 조정을 받고 난 이후의 시점에서 지난주까지는 기술적 반등, 즉 이제 월요일 날의 과대 낙폭에 대해서 소화를 한 상태였고요.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또 다시 한번 좋은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코스닥 중심으로 해서 강소 기업들의 주가 탄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 엔비디아가 이틀 연속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전략적으로 바뀐 게 있거나 시장에 전환점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즉
지금 시장에서는 이것을 왜 사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AI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고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의 추가적인 소요들 그리고 AI 시장 자체에 대한 치킨 게임이 시작됐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오히려 손실을 입더라도 과감하게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포지션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치킨 게임을 한다라는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미국 내에 있는 IT 기업들, 미국 내에 있는 대형 반도체 기업들 간에서도 이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서로의 갈등이 계속 생겨야 된다라는 점은 제가 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반도체 종목들 조정이 나올 때는 그래도 다시 한번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시점에서 바닥론을 얘기하기에는 한 번 더 추가적인 큰 조정의 여파가 가능성이 있을지 이것이 잭슨홀 미팅 이후에 명확하게 주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물론 잭슨홀 미팅은 당장 다가올 9월 FOMC에 대한 금리 동향을 확정짓는 곳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 최근의 3년, 5년간의 금리 동향과 각국에서의 정부 부채 현황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각국에서 취하고 있는 금리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이후에 연준이 추가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금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9월 달에 금리를 내린다라는 어떤 페드워치의 확률만 가지고 이제 빅컷을 단행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기에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현재 시장의 펀더멘탈 자체는 아직 바뀌지 않았다는 점에 먼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주목하실 거는 뭐 최근 이제 뭐 샴 법칙이라고 해서 실업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후행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기가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을 할 수 있는 근거들로서 경제 지표가 어제 오늘처럼 우수하게 양호하게 나와준다면은 현재 주가는 이전 고점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현 구간 대비해서 10% 이상의 각각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잭슨홀 미팅 이후로는 이 최악이 지났다라는 그런 평가가 좀 확실시 될 거다라는 이런 의미이신 걸까요? 다음 주에 잭슨홀 미팅인데 그때까지 좀 기다리려면 조금 늦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당장 뭐 오늘이나 내일 반도체 매수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일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번 주는 어떻게 보면 좀 조정 장세가 주말에 금요일 날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차라리 잭슨홀 미팅 이후의 전략들이 대중에게 공개가 어느 정도 된다면은 그때 잡더라도 늦지가 않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말 그대로 자금이 많이 축소가 된 상황입니다. 축소가 됐다라는 거는 우리가 아무리 10억짜리 시장에서 10만 원만 가지고 이 자금을 만들어서 어떤 주가를 올리기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반면에 시장에 그런 자금이 확보가 된다는 포지션만 본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시장의 어떤 안정성 자체를 검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반론이 되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지금 시장에서는 잭슨홀 미팅 자체만으로는 증시의 주가를 단기간에 극단적으로 올리는 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오히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근에 올라왔죠.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이번 주 상승보다는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리한 상승에 대한 베팅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노려보시자 이런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뭐 잭슨홀 미팅 나오는 거 보고 오늘 밤에 또 CPI 나오는 거 보고 좀 매수를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최진욱 본부장님께는 또 이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수급이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특히나 뭐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AI 관련해서는 정부 쪽에서도 모멘텀이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런 중소형 반도체주들 좀 계속 접근해봐도 괜찮을까요? 저도 이제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업황에 대한 성장성은 상반기 때 이미 확인을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금 반도체주들이 최근에 좀 급락이 많이 나왔고 한 달 동안에 좀 기간 조정을 좀 거쳐 나가면서 다시금 이렇게 수급이 많이 쏠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마인드 입장에서도 주도주가 지금 변하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핵심만 타이트라인만 놓고 보면은 주도주 자체가 하반기에도 계속 상반기를 견인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은 우리는 수급을 봐서도 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부분들. 다만 이제 미국 증시에 따라서 좀 엔비디아나 뭐 마이크론이 좀 동반 강세 흐름들이 좀 나와준 부분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 마감해준 부분들이 오늘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좀 주가 상승 견인에 소부장단의 좀 장비단 기업들도 지금 같이 움직였다고 보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키의 자체를 누가 가지고 있냐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변함은 없죠. 엔비디아가 이 키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또 여전히 변함없이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제 그간 좀
좀 많이 쉬었던 게 온디바이스 AI 쪽이었습니다. 상반기 때 단기간에 좀 주가를 좀 많이 덤핑을 시키면서 끌어올린 상황에서 어느 정도 기간에 따른 주가 조정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까지도 지금 같이 수급이 몰리면서 움직인다라는 것은 반도체 전체 업황에 대한 지금 수급이 개선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좀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지금 화랑기라고 보기도 다소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좀 초입기라고 보셔야겠죠. 초입기 지금은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뒤로 겪어야 되는 부분들이 뭐 성장기라든지 화랑기 부분들을 겪어야 되는 상황들인데 결국 AI 쪽에는 아직까지 뭐 막대한 돈이 수익금이 나오는 부분들은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결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를 한다라는 거 이게 결국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결국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도 HBM 쪽에 대한 파급력만큼의 상승력은 충분히 나와줄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도 지금 수급이 오늘 좀 강하게 잡혔다라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좀 투심이 반도체 쪽이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9시 30분에 CPI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CPI 이후에 일단은 엔비디아의 오늘 장중의 움직임이 또 엄청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뭐 기정사실화 부분들로 접근이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반도체 수출 데이터 부분들도 하반기 때는 뭐 체크를 해볼 필요성은 있겠지만 아마 상반기에 그 주도주는 변함없이 하반기도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동안 저희 주상전화에서도 반도체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의 상담이 굉장히 저조했었는데 오늘 또 반도체 종목들 올라온 만큼 갖고 계신 분들은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섹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태양광 관련주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오늘 급등세 보여줬죠.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뭐 SDN을 비롯해서 뭐 풍력, 태양광 할 것 없이 오늘 강세 움직임 보였습니다. 역시나 이 해리스 효과가 정말 컸습니다. 뜨는 해리스 덕분에 우리 국내 증시 태양광 관련주도 뜨거웠는데요. 김덕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뭐 민주당 전당대회도 있고 해리스 관련주들 계속 좀 접근이 가능한 건지 태양광 관련주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당분간은 해리스 관련주들은 상승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는 원인이 뭐냐면 일단 미국도 마찬가지로 언론사들 중에서 다수는 진보 성향을 띠고 있는 언론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지금처럼 이제 해리스 부통령과 관련돼서 어떤 뭐 100개 이상의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미국에 많은 언론사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중에서의 다수는 또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들이 많기 때문에 해리스 관련 기세가 계속 고도가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우리가 미디어에 의한 그러니까 조사 결과를 우리가 이제 통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이 추이를 볼 수가 있는 건데 해리스 부통령이 그러면 태양광 관련돼서 만약에 사업을 계속 지지한다 하더라도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부담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검찰총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할 정도로 굉장히 어떤 딱딱한 관료의 대표적 성향이었던 이 직위를 다 맡았던 분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제 부통령 시절 그러니까 지금 현행도 부통령이지만 지금 부통령 임무를 수행을 하시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기존의 미국 법인 세율을 트럼프 대통령이 21%로 내려놨던 거를 29%까지 상승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35%까지도 인상을 해야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진보 성향이 굉장히 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를 하고 더 색채가 짙은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대통령 후보로 등록이 돼 있다는 것은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금 현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간에 제시할 수 있는 정치적 입지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이 갈등을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1월 투표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강한 상승이 태양광주가 좀 나온다. 이때는 조금 비중을 축소를 하셔야겠죠. 비중을 뭐 전량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비중 축소가 더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중 축소를 하시고 오히려 이럴 때 빠지고 있는 뭐 대표적인 뭐 원전주라든가 아니면 조정이 좀 나왔던 원전주라든가 아니면은 뭐 정유, 석유화학주 그리고 내연기관 관련된 부품주들 이런 종목들을 좀 공략해 보는 게 어떻게 보면 해지 효과가 굉장히 크겠죠. 결국은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산업 중에서 수혜를 받을 기업과 피해를 받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즉 피해보다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축소될 수 있는 기업들이 가름길에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아직까지도 갈 길이 먼 게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개월 동안의 매매를 이용하신다, 즉 투자가 아니라 매매를 활용한다라는 접근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오늘은 태양광 관련된 에너지들이 좋은 승부를 보였지만 그만큼 또 다른 에너지 섹터들 그리고 트럼프 관련주가 또 다시 한번 매기로 오고 있다라는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선 관련해서 이 에너지 섹터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최진욱 본부장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미중의 무역 관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덤핑 상계 관세 조사 결과가 이제 9월과 11월에 검사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국내 이 태양광 관련주들 혹은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낙수 효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중국 쪽이 태양광 패널 쪽은 거의 과점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간 좀 태양광 업체들의 좀 힘이 좀 많이 못 받았던 부분들은 중국 쪽에서 좀 과점유를 했던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판가도 좀 많이 상승을 했었고, 결국 이제 태양광 업체들이 대부분 다 자금력이 크지가 않습니다.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가 자금력이 크지가 않은 상황에서 한 번에 좀 시공이나 프로젝트가 들어가게 되면은 뭐 길으면 3년, 5년까지도 계속해서 그 대형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자금 조달이라든지 뭐 이런 판가 부분들이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근데 또 거래처까지도 많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태양광 업체들이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만한 계기들이 전부 다 문이 좀 닫혀 있었던 부분들인데, 이번에 좀 반덤핑이라든지 이 관세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좀 중국 쪽을 결국 이제 밀어내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어떻게 보면 좀 태양광 우회 제품에 대해서 관세까지 만약에 매겨진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인 태양광 업체들한테는 당연히 반사이익이 이어질 가능성밖에 저는 크지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뭐 지금 태양광이 움직이게 되면은 해리스 트레이딩 쪽에 인해 가지고 지금 뭐 움직인다라고 보는 측면들이 굉장히 좀 많기는 하지만, 저는 사실상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해도 저는 태양광 쪽은 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두 정당 중에서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실질적인 이제 모티브 자체는 중국을 견제하는 건 동일해요. 그러니까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도 중국을 견제하는 부분들도 동일하고, 또 트럼프 같은 경우도 중국을 견제하는 부분들은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엔 중국을 어떻게 해서든 밀어내기 전략들을 계속 이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전기차나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쪽에 대해서 당선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쪽에 좀 악재가 이어져가면서 어떻게 보면 좀 가격 경쟁력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하는데, 사실 미국도 저는 전기차 활성화 무조건 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중국 쪽을 계속해서 밀어내는 작업들이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바이오도 당연히 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시제약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좀 이런 CDMO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적인 조건에 있는 게 지금 태양광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실적이 단기간에 좋아지기는 힘듭니다. 태양광 업체들이 지금 실적이 단기간에 좋아지기는 힘들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간 좀 닫혀 있었던 하나의 좀 구멍 자체를 계속 하나씩 지금 깨부시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나아갈 수 있을 만한 길목 부분들의 가이드라인을 미국이 계속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중국 입장에서도 태양광 패널 업체들이 과점유를 해왔던 부분들을 계속해서 압박을 받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엔 이 관세 부분들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때 미국에 대한 뭐 거래처 확보라든지 뭐 수출에 대한 부분들의 다변화 현상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태양광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베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결국엔 저는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산업군, 그러니까 성장주 쪽에 좀 베팅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지금 태양광 기업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수급이 많이 사이클을 돌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양광 수급 쪽이 좀 많이 돌아주고 있지만 이게 결국에는 해리스 쪽이 떨어진다고 해도 트럼프 쪽이 된다고 해도 단기간의 악재로는 주가가 흔들림은 있을 수는 있겠죠. 다만 이게 시간적인 여유를 둔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트럼프나 해리스나 어디든 상관관계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저는 좀 신재생 쪽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신재생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 관련 종목들까지 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톡신 관련주들이 특히나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이런 클래시스 같은 미용 의료기기 종목들이 실적 잘 나온다라고 해서 주가 상승세 정말 거셌는데요. K 보톡스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김덕구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뭐 메디톡스나 대웅제약 같은 종목들 분쟁 때문에 이런 톡신 관련주들 좀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됐었잖아요. 오늘 좀 이야기가 나온 만큼 좀 신규 접근도 가능할까요?
메디톡스를 비롯해서 보톡스 관련주들은 매매의 전략 자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톡스 시장 자체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 외출이 많아졌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주목하셔야 될 거는 지금 하절기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여름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많이 활동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아시겠습니다만은 겨울보다는 여름이 옷이 얇아지고 신체 노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계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외형적인 부분이나 외모적인 부분들을 가꾸는 데 있어서 뭐 화장품도 잘 나간다, 보톡스 잘 나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실 텐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택하실 때 메디톡스가 맞습니까? 대웅제약이 맞습니까? 휴젤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폐가 있는 말씀이에요. 보톡스 시장이 성장된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 세 개를 다 사시는 게 맞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이 어떤 메디톡스다. 그럼 이 메디톡스가 다른 대웅제약이나 휴젤에 비했을 때 강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보톡스 하면 이거 세 개 회사 이렇게 그냥 달달달 외우셨어요. 암기하듯이 외우시다 보니까 이 다음에 대한 대응을 잘 못 세우세요. 그러면 차라리 내가 보톡스 시장 성장 자체를 놓고 접근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 한쪽은 오히려 이 특허 침해로 인해서 배상받을 수 있는 곳을 놓치는 것이고요. 한쪽은 오히려 우리가 이 특허 침해에 대해서 피해, 그러니까 배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오히려 매출로 극단적으로 더 크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할 때는 똑같은 효과의 제품이 있으면은 더 비싼 걸 쓰십니까? 아니면 더 싼 걸 쓰십니까? 똑같은 효과라면 다 싼 걸 살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고 시장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3개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시장에 대해서의 점유율들 혹은 보톡스 매출액들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셨을 때 그러면 메디톡스가 예를 들어서 뭐 50%를 가져가고 뭐 휴젤과 대웅제약이 뭐 30, 뭐 20%, 25%, 20% 가져간다고 예를 들어서 가정이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내가 10%의 보톡스주를 살려고 했어. 그러면은 5% 정도는 뭐 메디톡스를 하고 2.5, 2.5 정도는 각각 나눠서 산다든지 이런 어떤 매매 자체에 대한 부분에서 보셔야 되는 거지 보톡스 시장 자체가 지금은 조정을 받는 것은 뭐 당장에 걱정할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이런 어떤 소송 건수가 계속 이제 앞으로도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외형 성장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면은 원래 내 거였던 거 달라라고 하는 것이 가장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 올리기가 가장 쉽습니다. 혹은 뭐 적대적 M&A가 돼야 되거나 하는 상황일 텐데 지금 현재 새 기업들의 규모상 그렇게 어떤 합병이 진행되기는 당장은 쉽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분산 매매를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톡신 관련된 종목들 좀 조금씩 담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고요. 최진욱 본부장님께는 파마 리서치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실적 잘 나온 이후로도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파마 리서치 가장 처음 또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시장에 네네. 관심이 없었을 때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본부장님? 일단 이제 파마 리서치 지금 상승력도 그렇고 지금 이제 결국에는 이 스킨 부스터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보는 시각을 이제는 좀 다르게 해야 돼요. 상반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피부 미용 쪽에 대한 부분들이 움직인다 하게 되면 클래시스가 좀 대표적으로 많이 움직였었고 비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기업들이 좀 많이 움직였다 하게 되면은 그 당시에 파마 리서치라든지 뭐 동종 업계들 같은 경우 좀 많이 밀렸었죠. 그러니까 기대감에 많이 못 받았던 부분들이 해외 성장에 대한 가속화 부분들에 퀘스천 맞춰가 많이 엮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물음표가 너무나도 많았던 거죠. 결국에 스킨케어 시장 같은 경우, 스킨 부스터 시장 같은 경우가 결국에 고성장을 하는 부분들은 뭐 기정사실화하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과연 뭐 보톡스라든지 뭐 다른 주요 미용 의료기기만큼의 성장성에 대한 베팅이 상반기 때는 전혀 안 들어갔다고 보면 되죠. 근데 이게 지금 하반기부터 시각이 좀 바뀌었던 부분들이 파마 리서치가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파마 리서치의 실적이 일단은 굉장히 잘 나오면서 이게 이제 시각이 조금씩 바뀌는 거죠. 그러면 스킨 부스터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는 실적이 찍히는 시즌이 왔구나라는 것으로 투자자들이 좀 시각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리쥬란 힐러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보톡스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제 국내 업체들이 가장 내세우고 있는 부분들이 가성 비면이거든요. 근데 이게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성 비면을 안 따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이 가성 비면을 좀 앞세워가지고 해외 쪽에 대한 매출 성장을 계속 공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여름 같은 경우 이제 특히 코로나가 지금 끝난 시기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외출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죠. 그럼 결국 이제 여름에도 이제 앞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잖아요. 노출에 대한 부분들이 많다 보면은 얼굴 쪽에 대한 피부 미용도 신경 쓸 수밖에 없고요. 뭐 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부분들의 단발성에 대한 부분들의 어떻게 보면 일회성 제품군들을 계속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맞으면은 뭐 6개월, 보톡스 같은 거 뭐 6개월까지 뭐 사용 기간들이 뭐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6개월이 지나면 또 다시 맞아야 되는 게 보톡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용 주기 횟수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군이 지금은 속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이제 2분기의 실적이 이렇게 나와줬다고 하게 되면은 해외 매출이 일단은 가속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파마 리서치의 실적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의 실적만 놓고 계리로만 주가를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판단하기도 다소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파마 리서치가 앞전에도 상반기 때에도 실적이 이렇게 많이 안 나왔을 때도 주가가 오히려 13만 원대라든지 뭐 13만 원, 14만 원, 15만 원대까지도 계속 이 박스를 좀 많이 형성을 해줬거든요. 이 당시에도 실적에 대한 물음표가 좀 많이 찍혔었을 그 주가 당시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박스를 돌파해주고 나서 오늘의 또 신고가 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주어지는 부분들은 파마 리서치가 앞으로의 기업에 대한 주가 밸류를 어느 부분의 멀티플을 타당하게 받을 것인지 여부가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 하게 되면 저는 오히려 지금 라인에서 만약에 떨어진다 해도 한 17만 원대는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17만 원에서 상단 밴드 같은 경우는 한 20만 원대까지 이 안에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앞전에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이 나왔던 구간에서 지금 5거래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5거래일 계속 올리는데 일단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거래량 대비해서 지금 거래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지금 매수로 가담을 하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조금씩 발을 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가 조금은 부담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거래량을 보면 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조심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홀딩에서 수익을 좀 크게 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한 17만 원대까지는 수익 확정을 딱 짓고 한 20만 원대까지는 홀딩을 한번 이어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까지 또 설정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핫했던 섹터들 점검해 봤고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 계속해서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